조직에서 회의를 하다가 회의감에 빠져본 경험 다 있으시죠? 할 일은 많은데 회의는 끝날 생각을 안 하고 힘들게 참여한 회의인데 명확한 결론이나 대책 없이 흐지부지 끝나서 마음이 불편했던 순간도 있으셨을 겁니다. 효율적인 회의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조직에서는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곤 하는데요. 제대로 성과가 나오는 경우는 드뭅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해야 답답한 회의 문화를 바꿀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발상의 전환으로 소통하는 남자, 발전소남 이성철 박사입니다. 오늘은 챗 GPT를 이용해서 회의 문화를 개선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하는데요. 그 전에 발상의 전환을 위해서 몇몇 기업들의 회의 문화 솔루션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마존인데요. 아마존에는 피자 2판 규칙이라는 것이 있대요. 회의에 참석하는 인원이 피자 2판을 나눠 먹을 수 있는 정도, 즉 8명을 넘지 않게 하자, 이제 그런 취지인데요. 8명이 넘어가면 이 회의가 효율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규칙이 있다고 합니다. 자, 또 하나의 규칙은 이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30분간 조용히 자료를 숙지하는 시간을 준다라는 거예요. 자, 국내 기업도 보겠습니다. 현대카드 같은 경우는 화려한 비주얼보다는 내용과 본질에 집중하기 위해서 회의할 때 가능한 파워포인트를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파워포인트에 들어가는 수치는 엑셀로 대체하고요. 그림이나 그래프는 직접 손으로 그린다고 해요. 이렇게 불필요한 회의를 줄일 수 있었고요. 사무용지 사용도 크게 줄일 수 있었다고 해요. 자, 사실 비효율적인 회의 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는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챗 GPT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요. 관련된 책을 보실 수도 있죠. 자, 그런데 문제는 남들이 좋다고 하는 그런 방법들이 이상하게 우리 조직에 가져오면 잘 안 통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걸까요? 조직마다 비효율적인 회의 문화를 만드는 원인이 다 달라서 그렇습니다. 원인이 다르면 해결책도 원인에 따라서 달라져야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몇 년 전에 기침으로 고생했던 적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그러더라고요. 도라지청을 먹으면 기침에 좋대요. 그거 먹고 좋아진 강사님들이 많으니까 먹어보라고 선물로 보내주시는 분도 계셨어요. 자, 감사한 마음으로 제가 열심히 먹었는데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정밀 진찰을 해봤더니 이 진먼지 알레르기가 원인이었습니다. 환기, 청소, 침구 소독 이런 걸 하고 나서 제가 이제 좋아지게 되었는데요. 만약 제가 도라지청만 계속 먹고 있었으면 좋아질 수 있었을까요? 안 좋아졌겠죠? 회의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은요, 해결책을 막 이거저거 시도하기 전에요, 왜 이렇게 됐을까 이유를 밝힐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항상 조직의 문제를 해결할 때는요, 문제 정의, 원인 분석, 해결책 모색, 이런 기본적인 흐름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조직의 비효율적인 회의를 만드는 원인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겠지만 이 경우는 비효율적인 회의로 고생하고 있는 우리 조직원들에게 직접 무엇이 원인인지 설문조사하는 게 가장 빠르고 효과적일 겁니다. 자, 그럼 어떤 질문으로 설문지를 만들어야 할까요? 그냥 왜 비효율적인 회의가 발생하는 것 같으세요? 이렇게 주관식으로 물어보면 대답도 중구난방이 되고요. 또 표면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으로 성의 없이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무엇보다 이 원인들 간의 수치화해서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럴 때 챗 GPT를 이용해서 설문 문항을 만들면 효과적으로 온라인 설문을 만들 수 있는데요. 한번 그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챗 GPT한테 일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점화라는 걸 할 거예요. 점화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챗 GPT는 방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친구죠. 그래서 불을 좀 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정 영역에 특정 지식들을 활용해서 답을 할 수 있도록 이쪽 계통을 봐주세요, 이쪽 계통에서 답을 찾으세요, 이렇게 우리가 힌트를 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오늘 만드는 이 설문은요, 문제 해결 관점 또는 컨설팅 관점, 이쪽 관점의 지식들을 활용해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챗 GPT가 예를 들면 컨설턴트처럼
생각하고 답변할 수 있게 좀 도와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와 관련된, 그쪽과 관련된 정보들을 좀 물어보면서 그쪽에 불을 좀 켜주겠습니다. 자, 처음에 한번 물어볼 건 이거예요. 문제 해결 과정에서 나오는 MEC 원칙에 대해 설명해줘. 자,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불을 하나 켜주는 거예요. 그쪽 계통으로. 자, 쭉 설명하고 있죠. 자, MEC가 여러분들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어떤 요소들이 모였을 때 전체를 이루는 것, 그리고 이 전체를 이룰 때 서로 중복되지 않는 걸 말해요. 자, 예를 들어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어떤 전체의 집합이 있습니다. 이때 남자와 여자 이렇게 하면 어때요? 둘이 서로 겹치는 부분이 없죠. 그리고 둘이 만나서 사람이라고 하는 전체를 이루고 있죠. 요게 이제 MEC 한 겁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생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집합이 있습니다. 이때 동물과 식물 이렇게 하면 어때요? 예, 서로 겹치지 않고 둘이 모여서 전체를 이루고 있죠. 요게 이제 MEC한 개념입니다. 왜 MEC가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이제 원인을 찾을 때 그 Y트리라고 하는 기법을 쓸 수가 있거든요. Y트리는 이름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제 Y, 이 원인을 찾는 기법이고요. 이제 트리가 붙었죠. 나무처럼 이렇게 나뭇가지가 이렇게 확장되는 것처럼 그 원인들을 이렇게 점점 세분화하면서 찾아 나아가는 그런 과정인데, 이 세분화하는 과정에서 MEC하게 접근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한번 물어본 거고요. 물어본 김에 이 친구한테 Y트리도 아냐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문제 해결 기법에 Y트리에 대해 설명해줘. 자, 그러면 또 이렇게 쭉 설명을 해줄 거예요. 자, 좋습니다. 불은 다 켜준 것 같아요. 자, 이제 뭐 할 거냐 하면 이 MEC한 원칙에 입각해서 비효율적인 회의 문화를 만드는 그 원인을 Y트리를 한번 작성해 봐라, 이렇게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역할을 한번 줘볼게요. 너는 세계 최고의 경영 컨설턴트야. 지금 조직의 비효율적인 회의의 원인을 찾고 있어. MEC 원칙에 입각해서 최대한 자세하게 비효율적인 회의의 원인을 Y트리로 작성해줘. 자, 이렇게 한번 일을 줘보겠습니다. 어우, 멋있어요. 세계 최고의 컨설턴트 관점에서 MEC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여 비효율적인 회의의 원인을 Y트리로 다음과 같이 도출하겠답니다. 그래서 쭉 만들고 있어요. 자, 1차 원인, 2차 원인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확장이 되는 거거든요. 자, 뭐 그림을 그려준다 하는데 얘 그림은 잘 못 그려요. 또 지금 필요하지도 않고요. 자, 지금 이제 설문을 만들려고 해요. 작성한 Y트리에 입각해서 조직의 구성원들이 실제로 할 수 있는 설문 문항을 만들어줘. 이제 진짜 제가 원하는 걸 시키는 겁니다. 설문은 5점 리커르트 척도 문항으로 만들어줘. 분량은 A4 용지 한 장으로 만들어줘. 자, 어떻게 만들어줄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자, 지금 설문을 만들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설문지 같지는 않죠. 왜냐하면 우리 이게 좀 체크 이렇게 하는 걸 원하잖아요. 지금 뭐 점수를 어디다 쓰라는 건지 좀 모양이 좀 마음에 들진 않네요. 그 부분 조금 지적 좀 하고 가겠습니다. 설문지에 5점 척도를 체크할 수 있는 형태로
다시 만들어줘. 체크박스를 만들어줘. 자, 이렇게 한번 시켜볼까요? 자,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뭐 1점부터 5점까지 이런 식으로 지금 설문 문항을 만든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우리가 그 완전 제로 베이스에서 설문 문항을 만들려고 하면 어떤 걸 물어봐야 될지 너무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단계들을 거치면 쉽게 또 과학적으로 설문 문항들을 만드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원인 분석과 관련해서. 자, 그런데 완벽하냐? 그렇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쭉 보면서 이 문항은 별론데 하시면 뺄 수도 있고요. 이 문항은 추가하고 싶은데 하시면 이런 문항을 추가해 달라 이렇게 프롬프트에 요청을 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오늘 목적은 어떤 단계들을 거쳐서 마지막에 이제 원인 분석을 위한 그 비효율적인 회의의 원인 분석을 위한 설문지가 나오는지 그 단계를 보여드리는 거니까 뭐 문항에 대한 어떤 이제 업그레이드 부분은 뭐 이 정도 선에서 멈추고요. 다음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거의 이 친구가 관심법을 쓰고 있어요. 뭐냐면 구글 설문지로 자동 생성하는 코드로 만들 수가 있다.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게 이거거든요. 자,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좋아, 구글 스프레드 시트를 활용할 거야. 앱스 스크립트 코드를 짜줘. 자, 앱스 스크립트가 뭐지? 라고 이제 지금 궁금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그 부분은 뒤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얘가 지금 코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코딩을 조금 기다리면 만들어 줄 텐데요. 제가 그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를까봐 지금 방법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친절하네요. 자, 하지만 제가 필요한 건 요거 지금 코딩을 하고 있는 바로 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코딩을 한다, 코딩을 뭐 챗GPT가 코딩을 해준다, 뭐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코딩 자체도 우리가 어렵지만 그건 이제 챗GPT가 해주니까 많은 부분 해결이 됐어요. 근데 또 하나의 장벽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코딩을 어디다 넣어서 실행을 하냐는 부분이에요. 보통 이제 파이썬과 같은 어떤 프로그램들, 이제 코딩을 넣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 그게 이제 설치하는 것도 어렵고 뭐 세팅하는 것도 어렵고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장벽이죠. 코딩의 장벽과 이제 프로그램 설치와 세팅의 장벽, 이 두 가지 때문에 포기하는 분들이 이제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파이썬 같은 걸 설치하지 않으셔도요. 이제 이 구글 스프레드시트의 뭐 앱스 스크립트 기능을 활용하면 바로 이 코딩을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거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요거 복사를 좀 해놓을게요. 지금 이제 정성스럽게 코딩을 짜줬죠. 이거 복사를 하고요. 자, 구글에서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검색합니다. 들어가 볼게요. 로그인 할게요. 로그인 하라고 하니까. 자, 빈 스프레드시트를 누르십니다. 뭐 여기 이제 이름을 바꿀 수가 있어요. 뭘로 할까요? 회의 문화 개선 설문 이렇게 한번 바꿔보고요. 자, 여기 보시면 확장 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확장 프로그램 보시면 아까 궁금해 하셨을 법한 앱스 스크립트라는 단어가 있죠. 요거를 이제 눌러줍니다. 여기서 쓸 코딩을 아까 해준 거예요, 걔가. 자, 이제 창이 열릴 건데요. 이 코딩을 넣을 수 있는, 코드를 넣을 수 있는 창이 열리는데 뭐가 막 적혀 있습니다. 당하지 마시고요. 그냥 드래그해서 델리트 키 눌러서 지워주십니다. 지우고요. 커서가 깜빡깜빡 하고 있죠? 여기다가 아까 우리 복사했던 거 컨트롤 V 해가지고 넣으시면 됩니다. 이 코딩의 의미 아시면 좋지만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위에 저장 있습니다. 저장 누르고요. 실행을 누르시면 끝입니다. 지금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작업을 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쭉 내려볼까요? 이런 창이 가끔 뜰 수가 있는데요. 놀랄 필요 없이 그냥 하라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권한 검토 누르시면 되고요. 계정 선택하시고요. 여기서 돌아가시면 안 되고요. 이제 고급을 누르셔서 여기
안전하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안전하십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고 누르시면 돼요. 네. 모두 선택하고요. 계속을 눌러줍니다. 뭐 이런 단계가 뜰 때가 있고 안 뜰 때가 있고 그래요. 아무튼 뭐 강의를 할 때 이렇게 떠서 다행입니다. 뭐냐면 강의할 때 안 떴는데 여러분들 하실 때 뜨면 당황하실 수 있잖아요. 어찌됐건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다리는 동안 설문지를 완성했답니다. 자, 그러면 잘 만들었는지 볼까요? 네, 복사를 해서요. 자, 새 창을 열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짜잔! 구글 설문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우리가 원했던 대로 이렇게 5점 척도로 잘 되어 있고요. 예, 문항들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이제 사람들한테 뿌려야 되잖아요. 자, 응답을 누르시고요. 시트의 연결을 누릅니다. 새 스프레드시트 만들기 하고요.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창이 열리는데요. 자, 여기 게시됨을 누르시면 이 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설문 링크를 복사를 하셔가지고요. 이제 이 복사한 링크를 사람들한테 뿌리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설문지를 볼 수 있고요. 이 설문지에 누군가 답을 해주면 제가 대충 해볼까요? 이렇게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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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점, 2점 이렇게 한번 답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문항이 많네요. 이렇게 답을 좀 해보면 제출 누르면 자, 이런 식으로 쌓이게 됩니다. 예. 이 밑으로 이제 쭉 참여하는 사람에 따라서 쌓이게 되고요. 이제 이걸 가지고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제 분석을 하시면 어떤 부분들이 가장 많이 언급이 됐는지, 어떤 부분들이 비효율적인 회의의 원인으로 사람들이 지목하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처음 해보시면 좀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요. 한두 번 해보시면 금방 익숙해지시니까 꼭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오늘은 에러가 안 났는데요. 이렇게 하시다 보면 가끔 코딩이 에러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행이 안 될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이제 화면을 캡처를 하셔가지고 챗 GPT한테 첨부를 하세요. 그리고 이런 에러가 났는데 코딩을 다시 해줄래? 라고 하면은 이제 자기가 분석을 해가지고 다시 코딩을 짜줍니다. 예, 그러면 그 수정된 걸 또 입력하시면 아마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실 거예요. 자, 이제 설문지를 뿌리고요. 결과를 분석해서 비효율적인 회의의 원인을 발견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해결책을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단계를 거치는 것이 아무 대책이나 마구잡이로 시도하시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오늘은 우리 조직의 비효율적인 회의 문화의 원인을 챗 GPT를 활용해서 찾는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요즘 AI 강의가 핫한데요. 오늘 내용에서 보셨듯이 단순히 AI 툴을 익히는 것보다는 문제 해결 과정이라는 이런 조직의 구체적인 업무 맥락에 맞춰서 배우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맥락 속에서 AI 도구들을 어떻게 쓰면 좋은지 많이 아이디어들을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